이런 부분에서 감찰을 통해 명분을 더 쌓은 뒤 최고 수위의 징계 카드까지 고려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유는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너무도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초 검언 유착 당시 수사 직권에 대해서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면서 형성권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해당 용어는 요약하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이 수용하냐 마냐에 관계없이 이미 성립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총장이 부하 드립을 쳤죠. 그건 차후에 이 부분을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준비 작업이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수사지권 자체를 직권남용을 적용시켜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야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노린 것은 다음 정권이겠죠. 혹여 우리의 예상대로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전 정권을 수사하려고 한 503호 정부처럼 물론 중간에 MB에게 한 대 얻어맞고 깨기하긴 했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이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의 지시 거부나 또는 불이행은 지시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데 따르지 않아 복종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면 당연 공모법상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더 큰 부분은 법조인의 경우 공직에서 해임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을 주관하는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되죠. 물론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3년인가 받았는데 곧 출소하니 개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전관 비리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 아주 큽니다. 또한 검찰총장쯤 되는 고위공직자라면 징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 확실합니다. 즉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명을 거역하고 제대로 수사나 또는 감찰을 수행하지 않으면 일단 직무정지, 징계위원회 소집, 해임 또는 파면의 일방통행밖에 안 남는다는 결론입니다. 그 코스에 들어가면 몇 달 단위로 걸리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징계위원회 취소 소명, 해임이나 파면 후 징계 취소 소송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 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야권 측 지지율 1을 더 확고하게 가져갈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부분이라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부분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기대될 정도로 매우 냉정하게 현 상황을 보고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유는 추미애 장관의 포석이 매우 강력하고 또한 그 끝은 결국 윤 총장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바주의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최종 타깃은 윤 총장이죠. 추 장관은 전날 저녁 검찰총장과 서남부지검 주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리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다르크 장관께서는 또 검사인 출시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리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0일에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분은 검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제19 감사기란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로비 의견 대선 언론 보도를 접하자마자 서남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제 JTBC 보도로 사실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위증죄는 어떻게 하려고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 댓글로 사퇴를 발표한 남부지검장에 대한 글이 많았습니다. 아니, 짜장파 날리고 최근 인사권 행사로 온 인물인데 언론에서도 출하입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플하게 간단합니다.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의 꿈은 검사입니다. 이유는 높은 직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퇴임 후 1에서 2년간 정관비로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평판입니다.
그래서 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프로필과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항상 인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올랐었죠. 즉 자기 식구를 공격하면 변호사 개업을 해도 정관 여유를 받기 힘듭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180석으로 법 개정도 예고했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도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간 것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수사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달라졌을 때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악당들이 더 많은 자들을 포섭해야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